운영의 시대에 있어서 소통 문제, 국가 문제에서도 소통이 가장 우선인 게 아시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경제학을 전공했었고 범죄 원인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테러 관련 정보를 이제 주관으로 받고 있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문제가, 분명 저것도 국가 간의 문제 내지는 어떤 종교가 됐든 아니 자기들의 신념이 됐든 그 신념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테러가 발생하는 자기들의 극단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게 국가 간의 문제, 좀 중요한 방향이 다릅니다. 국가 간의 문제나 다른 종교 간의 문제, 이 소통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게 개인 간의 소통의 문제는 몇 번 만나서 한 3번 이상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 듣고 주고받는 거거든요. 국가 간의 문제나 이 종교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방법을 강조를 해야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가 유엔이나 이런 그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좀 요즘입니다. 범죄 원인적인 측면에서,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 옆 사람하고 일어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풀어갈 수도 있고 작게 풀으면 내 옆 사람과의 문제, 내 옆 사람 중에서도 누구와의 문제를 풀어도 이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체를 차렸어요. 기업체를 차리니까 처음에는 구멍가게를 꾸리죠. 구멍가게를 꾸려서 오는 손님들한테 잘 대해서 하니까 이제 돈이 벌려요. 돈이 벌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늘진 데도 찾아가 보고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사회에 곳곳을 다녀보죠. 다녀보니까 거기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뭔가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걸 이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경제를 줘요.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와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에너지와 모든 환경을 같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생겨서 사람이 모여지면 그 이념의 크기만큼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게 전부 다 그렇게 큰 거예요. 쌀가게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팽창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내 앞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려서 내가 회사를 팽창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일정 기간 그렇게 해서 팽창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아랫사람들은 뭐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빚어진다고. 그런 상태로 1, 20년을 방치돼서 놓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깝깝하고 뭔가가 부닥쳐서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위에 것들은 똥똥거리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목 내놓으라고 멱살이를 잡고 달라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100을 벌어들인다면 40%를 밑에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30%를 중간 관료, 30%를 CEO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CEO한테 30%를 주는 것은 네가 다 쓰라는 거예요. 요 에너지를 다 써서 밑으로 내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존에 우리 조직들이 다 모았어요. 써서 그걸 했어요. 모았죠. 그리고 돈으로 갖다가 조금씩 줬죠. 그 내가 돈으로 되돌려 받을 것 같으면 원래 내 돈이잖아. 내가 창출한 돈이잖아. 100을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했지 중간 관료하고 CEO가 생산한 적 있어요? 그래서 돈을 너한테 줘놨으면 돈으로 내놓을 것 같으면 이자 쳐서 내놔야지. 근데 그걸 돈으로 조금 갚는다고 갚고 앉았어. 이런 모순에 빠졌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 개인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충북에 있는 주교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만나죠? 근데 충북청장인 나는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어른들을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지혜의 말씀도 듣고 에너지도 받아서 밑에 내려주라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나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갈라니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경비도 쓰고 가고 이렇게 하라고 돈을 30%를 거기다 모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나라,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나라만 보나?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신 지도자들이라든지 이 세계의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런 교류도 하고 에너지도 교류해서 그거를 갖다가 내려주라고. 그러면 중간 관료들이 그걸 먹고 또 밑으로 내려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내 맡은 일만 해도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쭉 성장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 발전이 되는데 내 거 내놓으라고 물어 뜯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인간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내가 사는 근본 원인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이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알고 나한테 주어진 임무와 역할 속에서 그런 것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니 나는 내 맡은 일만 하는데 위에서 계속 나한테 자양분을 주니까 나는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기본이에요. 요것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뭐 다 똑같아요. 요것이 두 개로 뭉쳐진 게 민주와 공산이에요. 지금 이 우리 가정 내에서도 힘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부모와 자식 똑같아요. 우리 경찰서도 서장과 과장과 직원들 똑같아요. 요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는. 그래서 윗사람들이 의무를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은 방치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갖춤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일정한 때가 되면 내 인생 돌려도 하고 이제 멱살이를 잡아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테러 전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 인류 사회가 방치되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버려놓고 인류 평화가 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설명해주고 이해되게끔 뭔가를 해서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시행해도 그 사람들이 총뿌리를 들이댈 거냐라는 거예요. 총을 내려놓고 자기 할 일 하러 가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도 그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하는 지도자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힘의 논리로 이것을 잡아가려 하니까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는 또 그 반작용이 힘의 논리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잘 못한다고, 현장 경찰관들이 윗사람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인터넷에다가 뭐를 올려대니까 그걸 받는 위에 사람들이 또 힘으로 제압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무자비하게 징계하고 처단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충돌은 거기서는 지금 무마된 것 같지만 이게 무마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양자가 지금 불만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 불만이 결국은 다른 더 큰 폭발의 에너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서장이라면, 내가 진정의 지혜로운 서장이라면 그렇게 두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내 의무를 다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수서에 있을 때도 우리 직원이 한 명이 발단이 그걸로 된 거예요. 글 쓰는 걸로. 결국 징계를 받은 부분은 그것도 부과되긴 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징계가 됐지만 발단 자체가 그걸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는 정도의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더 내가 지혜롭게 이끌어서 이 조직을 나가는 상태까지는 안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내가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나처럼 지금 안다면 그 사람을 지금 뭐라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오죽하면 지금 그걸 가지고 반발하면서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방치된 데 내 책임은 내가 못 느끼고 그 사람만 뭐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질로 당하는 거예요. 갑질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인류사의 거는 그냥 두세요. 그거 지금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이고 들리고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면 네가 지금 그걸 해결할 자인데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으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보여지고 하는 거니까 피눈물을 씹어 삼키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어디선가 이 인류가 희생당하는 걸 보고 어디선가 인류의 사회가 죽어가는 걸 보고 그러고도 내가 내 갖추는 노력을 해 나가는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선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은 두란 말이에요. 두면서 내 걸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 걸. 그것이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국 뉴스를 타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경찰관들한테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지. 모든 경찰관들이 자기 돌아보라고 지금 이게 전국 뉴스를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는 자기 위치에서 나는 내가 겸손하게 윗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잘 의논했는가. 아랫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한번 자기를 잡아보고 윗사람들은 내가 내 의무를 행했는가. 내 아랫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려고 내가 노력은 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아랫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진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고 내가 또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공급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장은 직원들 가지고 왁자왁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나와 같은 그 우리 직원들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서장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를 바쳐서 힘을 몰아주니까 만날 수 있는 이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 받아다가 주래니까 그걸 안 하고 자빠졌고 말이지. 맨날 직원들만 가지고 갈고대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방에 처박혀나 있으라니까.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안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윗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알고 내가 갖춤을 갖춰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예요. 아랫사람들은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알아서 해요. 왜? 수요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오잖아. 그렇지? 가만 놔둬도 최소한 112 출동을 한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12 출동을 가서 내가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왜 112 요청을 해야 되는 환경에 처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해도 112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참 저런 것은 사전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좀 점검을 해서 저런 일들은 안 나게끔 이렇게 내가 사전에 순찰도 돌아주고 또 이런 가정들은 때때로 방문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된다면 112 신고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내 보람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대화를 통해서 틀어서 네가 하는 일 속에서 너의 보람은 어디에 있고 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고 그러면 그게 일이 2배 힘든 거냐고. 나가서 그 사람들 잘 살피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잘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에 처했나 물어서 그 해오고 그리고 내가 그걸 잘 기억이 안 돼서 기록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녹음기 하나씩 다 핸드폰이 있잖아. 녹음해서 다시 와서 돌아보면서 들어보면서 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요 사람들은 이렇게 평상시에 관리를 해주면 더 안전해지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내가 내 보관을 잡고 옆에 있는 김순경한테 야 김순경 너는 네가 출동한 결과 어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그걸 서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구대 파출소는 우리 팀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팀별로 또 그것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지구대장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 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 안 되는 것은 팀원들은 팀장한테 팀장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요거는 일일이 다니기에 너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 동장들, 이장들, 그 지구대장 파출소장들이 다니는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좀 이렇게 한번 브리핑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쪽 라인에서도 이게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력 체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팀장이
내가 갈 수 있는 일이면 내가 가면 되고, 야 그거는 내가 가기는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는 요 이장단 내가 가서 하지만 그 위에 그 면장이나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은 우리 지부대장 보고 부탁을 하지. 이렇게 해서 각자 역할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또 듣고 와서 또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상하가 서로 소통이 돼서 교감을 해가지고 움직이면 거기에 서장이 잔소리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런 건 연구해야지. 언제까지 지시공문 바라고 있고, 언제까지 지시공문 만든 놈 욕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주민들한테 해야 될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정당화할 거냔 말이에요. 이 연구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컨텐츠가 없잖아요. 30년을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내 컨텐츠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책자라도 내놓고 내 비망록이라도 내놓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30년 거기에 이 살아간 인생을 거기다 적어놓고 했는데 거기에 내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을 또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거기서 콘텐츠가 또 생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평생 나는 콘텐츠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콘텐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표절 시비도 없어요. 그죠? 표절을 할래 할 수가 없잖아. 너하고 나하고 지금 겪은 일인데. 그래서 지금은 현장 연구가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들은 현장 연구가, 중간 관료들은 이 중간 연구가, 그 다음에 요 서장이나 이렇게 지방청장이나 요 그룹은 요 연구가, 전부 다 연구가가 돼야 돼요. 근데 현장 연구가들이 지금 누구를 연구해야 되냐면 그 백성들, 국민들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연구가 안 되니까 요 중간 관료들은 누구를 연구해야 돼요? 요 현장 경찰관들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 CEO급 이 경찰관들은 누굴 연구해야 돼요? 중간 관료 경찰관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켜켜이 사회에 나와서도 역할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현장에서 경찰을 그만둔 분들은 나를 찾는 고객이 누가 와요? 일반 백성들이 오겠죠. 그죠? 여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벽에 부딪히죠. 벽에 부딪히면 내가 누굴 찾아가야 돼요? 나를 연구했던 중간 관료, 그 연구관을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 관료들이 그 현장 연구관들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다. 누굴 찾아와야 돼요? 이 CEO급 찾아와야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켜켜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일만 부려쳐먹으려고 맨날 지시하고 명령하고 해놓고 저도 깡통, 밑에도 깡통, 중간도 깡통, 전부 깡통이니까 사회에 나가면 누가 제일 아파요?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는 다 똑같이 떨어져. 어디로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지지. 그 높이 올라갔던 놈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청장하고 깡통으로 나가면 개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사회에 나가도 개 취급도 못 받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한 일이 있어야지. 지 권한을 행사했을지는 모르되 상대방한테 쓸모있는 일을 한 뜸이라도 하고 갔어야지.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다는 게 아니죠. 이제 이거 이해되죠? 예. 어? 위치에 따라서 귀하고 천하지 않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예. 응?
그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귀하고 천함이란 말이에요. 귀하게 살고 싶어요? 천하게 살고 싶어요? 귀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대답들 안 해요? 네? 귀하게 살고 싶죠? 그러려면 귀하게 살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죠? 이때 이제 이 대답이 나올까봐 자꾸 안 하고 뺀들거리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쓸모 있고 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텐츠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녹음해서 이거 풀어서 책으로 쓰면 나는 내 컨텐츠가 있어요. 그죠? 내 책을 보고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할 수 있느냐고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재미있게 살면 돼요. 그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재미있을까? 응? 세 사람만 있어도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 1, 2년 앞두고 내가 제대로 바르게 노력하면 그 세 사람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부터 노력하자고요. 그거부터. 그리고 아이고 그거 뭐 저 1, 2년이 아니고 지금 그 금년 연말에 정년인데요. 6개월 동안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내가 군림하고 누려왔다면 이제 상대한테 신용을 얻게끔 그렇게 하고 내가 상대한테 필요한 연구 그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나를 만나주기라도 하게끔 그죠? 그러면 밥은 내가 사야지. 밥도 사고 이렇게 해서 만나주면 또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요? 없어요? 많죠? 그걸 가지고 주민들은 또 그런 걸 어떻게 느끼는가?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 가지고 있는 거와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뭔가? 이 사람들은 왜 일치하지 않는가? 요걸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3명만 모았다면 퇴직하기 전에 그러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퇴직할 사람 한 둘 정도, 현직에 있는 사람 하나 정도 하면 더 좋죠. 정 안 되면 퇴직할 사람 3사람, 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퇴직할 사람, 현직에 있는 사람 한 2사람.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잘 신용을 쌓아서 이 팀을 만든단 말이지. 응? 그러면 내가 매일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하고 싶은 날 나가고 일하기 싫은 날 안 나가. 그죠? 날도 꾸리꾸리하니 막걸리 생각나고 오늘은 연구하기가 별로 뭐하다 그러면 집에서 사모님하고 또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오순도순 얘기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각자가 1년에 1명씩만 새끼를 친다고 쳐봐요. 3년에 몇 명이에요? 응? 3년에 몇 명이냐고. 1년 뒤면 6명 아니요. 어? 그 6명이 또 6명을 복제하니까 그지? 12명이지. 12명이 또 복제하니까 내가 지금 24명의 그룹이 있어요? 심심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와요. 나를 찾는데 사람들이 경비를 안 돼요? 나 차가 없어서 너한테 못 가겠다 그러면, 나 차비가 없어서 내가 너 얘기는 해줄 수가 있는데 나 차비가 없어서 못 가겠다 야. 그러면 내 얘기 들으려면
지가 차를 가져오든 차비를 주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걱정하냔 말이에요. 내가 사람으로서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됐느냐 되지 못했느냐가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지 뭐 먹고 사느냐를 왜 걱정하느냐고요. 진즉 반성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한 거 지금 붙들고 남의 다리 붙들고 지금 우리가 헛심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밑에 기어 들어가서 할까? 탐정법 만든다고? 그거 잘 해봐라. 가서 80까지 가가지고 남의 노예 노릇 해봐. 어떤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제 갈 길이 이제 정해져요? 연구관이 내가 갈 길이에요. 연구관. 무슨 연구? 사회문제 연구. 내가 이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니까요. 대변인 할 때 기자 중에 2명이 나 가서 연구소 차리면 오겠다고 그랬어요. 나 퇴직하면 나 이런 연구소 차릴 건데 같이 할래? 그러니까 먼저 하고 계세요. 근데 연구소는 스타벅스 뭐 이런데 카페베네 커피숍이다. 사무실 얻을 돈이 없으니까 일단 연구는 거기서 하자. 하루 종일 차 2잔만 마셔주면 된다대. 연구소 얼마나 잘 차려놨어. 이 제천만 해도 지금 삐까번쩍한 데는 다 커피숍이요. 그죠? 가서 뭐 진을 치고 있더만 학생들은. 장소도 다 있겠다 뭐. 녹음기는 핸드폰마다 다 녹음기 돼 있겠다. 걱정할 게 없어서 걱정들 하고. 아셨죠? 이제 재미있게 사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옆 사람하고 얼마큼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저 사람과 내가 뜻을 맞출 사람인지 이런 거 알아가고 이런 걸 하면 서로 짜증나고 서로 반목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 지내보시자고요. 아셨죠?